코인 왕자입니다. 자, 오늘의 이슈, 상패 예정 코인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요거를 저도 이제 주말 동안에 계속 찾아보고, 차트 분석도 해보고, 내용도 좀 알아보고 했는데, 자, 이거에 대해서 사실 사실관계 유무를 따진다고 한다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좀 볼게요. 자, 먼저, 어, 로빈 후드가 이제 얘기를 했죠. 상폐할 거다. 그죠? 알트코인들 일부 하고 몇몇 코인들 증권이다.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가 에이다. 자, 에이다를 좀 볼게요. 지금 보게 되면은 에이다가 6월 5일부터 해가지고 일주일째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. 가격대가 500원 선에서 지금 300 중반까지 금방 떨어졌어요. 단기간에. 자, 근데 이제 요렇게 본 거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좀 기억해 놓고, 그 다음에 이오스. 자, 이오스는 6월 10일 날, 거래가 좀 나오면서 물량이 좀 떨어졌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좀 빠지게 됐고, 자, 그 다음에 또, 솔라나. 자, 솔라나도 대략적으로 일주일 동안 밀리면서 거래가 조금 발생이 됐어요. 자, 여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. 기타 등등등, 디센트 얘기도 있고, 그 다음에 샌드박스 얘기도 있고, 뭐 있는데, 이거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, 어, 모아 보니까, 자, 첫 번째,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명확성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. 이 미국 이제 SEC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, 어, 아직, 왜냐면은 정책 발표도 되지 않았는데, 이런 거를 미리 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한테 너무 집중적으로 내용들이 몰려가다 보니까 이거 좀 잘못됐다.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조만간 이런 상패 코인들이 나올 거야라고 하니까 반발하는 회사들, 재단들, 그 다음에 요 코인들에 조금 관심을 두는 어떤 분석가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. 미국 명확성, 요게 이제 좀 떨어진다. 자, 두 번째, 자, 규정이 없다. 그러니까 이제 요 관계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,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회의 같은 거 하면 참석할게. 가서 우리가 확인을 시켜줄게. 얘기해줄게.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시장을 좀 분위기 조성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가 없는 부분으로 보는 건지 어찌됐든 지금 굉장히 팽팽합니다. 이게 맞다 틀리다에 대한 기준이 거의 5대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상장 폐지를 지금 얘기한 게 요 오늘 얘기한 코인들이 한 27일 날. 그러면 이제 지금 오늘 12일이니까 대략 한 15일 정도 남았네요. 그죠? 그래서 한 2주 뒤에 정확하게 이제 좀 발표가 될 거다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상장 폐지를 한다고 공시를 했는데 로빈후드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뭐 100% 확정이냐 이거를 아직 알 수가 없어요. 이날 발표를 할 건데 이게 지금 확정이 아니라는 거죠. 로빈 후드만 확정을 한 거고 나머지 외에서는 아직 이건 아니다.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가 있는 게 지금 중국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좀 공격하는 이런 입장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. 그래서 미국이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코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슈들을 퍼뜨리고 기사화 시키면 거기에 대한 물량이 쏟아지면서 사람들이 대거 나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도 조금 만들 수 있겠다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놓고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다른 코인들 상폐됐을 때 기존에 보면은 특별하게 뭐가 있었죠? 어, 특별하게 뭐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했어요. 특별한 게 없었어요. 당연해. 상폐되는 게 당연하다. 요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이번에 요런 코인들 이제 상폐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. 특히 SEC하고 로빈후드 이런 쪽에서 얘네 이제 공격을 했다고 좀 보고 있는데 비율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았다라는 거. 자, 두 번째.
그러면 이제 이론상은 됐고, 그러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라고 본다면, 여러분들 작년에 그 거래소 파산됐을 때 다 보셨을 거예요. 비트코인 파산됐을 때 거래소 FTX 거래소 파산 있죠? 그 파산하기 전에 비트코인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왔던 게 뭐였냐면 어 이렇게 대량급 물량이 쏟아진 거. 작년 5월, 6월, 11월에 어쨌든 이런 사태들이 터지면서 대량 물량이 터졌단 말이에요.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 당시에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뭐냐? 비트코인 1000만 원, 뭐 500만 원 얘기를 많이 했고 향후 상승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들이 거의 다 기사를 다 덮어놓은 상태였죠. 자, 이제 좀 시간을 좀 땡겨 보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간 케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. 자,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한 거는 이 당시 때,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급락을 했었던 저 자리하고 현재 밀려 있는 이오스, 에이다, 뭐 샌드박스, 폴리곤도 마찬가지, 폴리곤도 해당이 돼요. 그리고 뭐 솔라나, 이런 애들을 대상으로 좀 봤을 때 과연 전에 과거의 비트코인처럼 물량이 쏟아졌다가 다시 들어올 확률이 없냐라고 놓고 본다면 거기에서 아니다라는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보셔도 되는데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. 첫 번째 한 거는 어떤 이슈, 이론을 가지고 좀 얘기한 거면 두 번째는 이제 차트적인 분석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다 물량들이 조금씩 발생은 됐어요. 물량들이 좀 발생은 됐다. 특히 물량이 발생된 게 가벼운 애들 물량이 많이 발생됐어요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오스였죠. 이오스는 좀 가볍다 보니까 물량이 좀 많이 발생이 됐고 이번에 샌드박스도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.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크진 않아요. 전체적으로 보면은. 그 다음에 에이다도 마찬가지.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크진 않고 뭐 이런 애들은 이제 괜찮은데 솔라나도 마찬가지. 엄청 큰 건 아니죠. 근데 시총이 좀 가벼운 애들이 물량이 좀 더 투하됐기 때문에 거래가 늘어난 건 있다.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과거의 솔라나도 이렇게 급락되고 나서 수급이 조금밖에 안 들어왔는데 그럼 뭐 망했냐? 끝났냐? 이제 이렇게 봐야 되냐? 요거는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분석을 좀 해본 거는 과거의 비트코인을 좀 보면서 비트코인의 흐름의 정점이 어디였을까 그걸 좀 찾아봤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급락이 3번이 되면서 거대 물량이 쏟아졌고 그때만 해도 이슈들이 굉장히 시끄러운 이슈들이 많았어요. 비트코인에 대한 거의 부정적인 이슈들이 거의 80% 이상을 좀 가다 보니까 다시는 비트코인이 뭐 갈 수 없는 이런 구조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다 뒤덮고 있었는데 그 시점하고 현재 상폐한다는 이런 코인들하고 시점이 동일합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또 뭐 한 가지 볼 수 있냐면 만약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 얘기들이 잘 끝났어요. 이번에 상폐하려는 애들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뭐 딜레이가 됐다. 아니면 다음에 다시 봐야 된다. 지금 이런 글들이 많단 말이에요. 내용들이.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이번에 27일 다가오는 27일 날 진짜 상폐를 한다고 해서 27일 날 상폐될 거는 100%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시점에 27일 날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해소가 돼버리면 이번에 빠졌던 애들 다시 재급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. 근데 그건 단순히 이슈 부분이 아니고 차트상 그랬습니다. 차트상. 자,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. 이 당시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하락률이 굉장히 거의 바닥에서 바닥을 더 찍는 최악의 수준이었는데 이 상태에서 비트코인은 이번에 많이 안 빠졌지만 이더리움은 이번에 폭락 나왔을 때 4%가 좀 넘게 빠졌잖아요. 그러면서 비트코인들 거의 1-20%막 하락을 다시 밀어버렸는데 그거에 다시 복구가 될 수 있는 상태도 열려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단순하게 해외 어떤 관계자가 이거 이날 상폐될 거다라고 한다고 해도 이게 지금 확정이 지어질지 어쨌든 내용이 전반적으로 좀 부족하다 이거예요.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. 당국하고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거 아니냐 일부 기업하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거 아니냐, 시나리오 만든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현재적으로는 현재 미국의 암호화폐
규제가 굉장히 내용적으로 부족하고 모순적이다라는 게 거의 80% 이상의 내용들입니다. 그런 내용들이고, 그 다음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하고 이런 거를 좀 회복시키자라는 내용들이 나와요. 그러니까 미국이 잡고 있는 뭔가의 내용을 아직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은 게 상당히 많다.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시장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게끔 만드는 거 아니냐. 자,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,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우리 봤었던 요런 각각의 코인별로 놓고 봤을 때는 전 사실 이오스도 그렇고 에이다, 샌드박스, 폴리곤, 이번에 뭐 솔라나, 사실 투자를 오히려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이제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27일 이후를 보자라는 거예요. 27일 이후에 봤을 때 시장에 어떤 변동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미리 사놓는다고 했을 때는 물론 저점에서 좀 사놓을 수 있겠지만 27일에 문제가 됐다고 했을 때는 타격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7일 이후에 문제가 없다면 반드시 다시 주워 담아야 되는 코인들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당장의 위험 단계로 가버리고 이렇게 좀 보여지진 않고,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. 지금 이번에 상폐된다고 한다는 코인들을 제가 좀 보니까 우리 이제 분봉에서 보면 굉장히 폭이 크죠. 이렇게 솔라나다 그럼 분봉에서 보면 엄청 크잖아요. 일봉으로 땡기면 요 정도밖에 안 되죠. 요걸 주봉으로 또 땡기면 요만큼밖에 안 돼요. 그쵸? 자, 그럼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단기적인 형태로 봤을 때, 그러니까 단순 이슈 때문에 봤을 때에 대한 그 하락폭하고 거래량은 존재한다. 근데 조금 길게 보니까 큰 물량은 아니더라라는 거를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좀 보는 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, 오늘은 요걸 다 얘기하기는 좀 길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상장 폐지 관련된 코인들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렸고, 내일은 다시 비트코인에 대한 상태를 좀 말씀드릴 텐데, 지금 당장 코앞에 놓은 이런 코인들 때문에 좀 고민이 많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포기하기에는 나는 이르다고 봐요. 그리고 요거를 이제 월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거의 거래가 없습니다. 그죠? 작년 뭐 11월 때, 이때는 거래가 어마어마했어요. 뭐 요렇게 터져버린 시장도 아니고, 그죠? 요렇게 거의 티가 나지 않아요. 하락률은 높았다 이거죠. 하락률은 29,000원에서 지금 얘가 2만원 왔으면 거의 만원 빠졌는데, 그 정도면 타격은 있어요. 타격은 있지만 얘네를 다시 재상승, 즉 수급이 들어오는 기준으로 다시 봐야 된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당장이 뭐 100% 위험하다, 100%다 상패다라고 칭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좀 적합하지 않은 이유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, 차트상 놓고 봤을 때도 오히려 반등 위치에 많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급락에 따른 지금 반등 구조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. 다른 코인들도 잠깐 보면은 뭐 이렇게 무너졌다 좀 올라오는 애들도 좀 보여지고요. 그죠? 하지만 얘네들은 지금 상관이 없고,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당장 상패 앞에 놓인 코인들이 걱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, 그런 애들이 과연 이제 추후 한 2주 뒤에 어떻게 다시 살아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, 저는 추가적으로 차트 분석을 좀 해가지고 추가 거래가 더 터질 수 있는 자리가 나올지, 아니면 진짜 최악에 가는 상황이 나왔을 때는 요런 그림에서 기준점이 이탈됐을 때 이 거래 이상은 터져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발생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즉 이제 보자면은 과거에 이제 카이버 네트워크 보이시죠? 이렇게 물량이 쏟아졌었던 요런 시점하고 과연 동일하게 좀 봐야 되냐 아니냐, 그거를 한번 좀 판단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이 하락된 것도 힘든데 뭐 또 상폐기까지 나오고 뭐 믿었던 코인들이 다시 이렇게 되니까 뭐 실망감도 있고 뭐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보니까. 자, 그런데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다. 확답이라고 볼 수는 없다. 자,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내용은 뒤바뀔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, 일단은 흐름상에서 큰 문제는 지금은 좀 많이 끝이 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더 이상 하락이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, 이런 데미지, 지금 상패로 인한 이런 데미지는 저는 요게 마무리 지점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. 끝 지점.
요 다음이 이제 27일이니까 이번에 요런 타격은 끝났다. 27일 날 다시 보자. 여기 27일 근처로 왔을 때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점차적인 폭이 좀 만들어질 때 과거 우리 비트코인 비교한 거 봤었죠. 비트코인도 이 당시 때는 뭐 말이 없었어요. 왜? 계속 터지고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 꽂고 거래 터지고 있는데 무슨 내용이 없죠. 근데 이 당시 때보다 오히려 적은 거래로 시장을 밀어 올려주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 본다면 단순 악재일지 아니면 이게 진짜일지 자, 그거를 조금씩 더 지켜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모두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